오늘은 기말고사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기말고사를 봤는데 이번 학기에 제가 5과목을 공부를 했습니다. 학점을 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 책을 받아들고서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나름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5과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첫째 글쓰기 과목인데 저한테는 상당히 유익한 과목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년 동안 레포트를 쓰고 했지만은 사실 글쓰기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학기에 배운 것 중에 무엇을 함으로써, 어떻게 함으로써 이러잖아요. 이게 함으로써가 맞느냐, 함으로써가 맞느냐,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뭘 하느라고,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하노라고 어떤 게 맞는 것이냐, 이런 알맞은이라든지 알맞는이라든지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가. 또 그 다음에 정한수라든지 정한수가 맞느냐, 정한수 떠놓고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정화수가 맞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설수다 이러잖아요. 토정비결에 보니까 몇 월 달에 구설수가 있다. 이게 맞는 얘기죠. 그런데 구설을 듣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게 구설수에 휘말리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고 구설에 휘말리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조사로서는 은는 이가의 용법도 글쓰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도 이번 학기에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글쓰기를 할 때 문장을 매끄럽게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틀리지 않게 쓰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한테는 이 글쓰기 과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그 두 번째 과목은 중국어 1입니다. 이 과목은 성조를 처음에 어떻게 배울 것이냐. 중국어에서는 성조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입을 벌리고 어떻게 하는가 이제 이런 거를 기초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제가 안 배우고서 4년을 다녔거든요. 결국은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중국어에 양사가 있는데 중국어에서 양사를 보면은 양사가 참 많다. 근데 수량사가 많다.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거런이라고 그러고요. 책을 한 권이다 그러면 이번 수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다 그러면 한 마리 개 그러면은 이즈고 그 다음에 뭐 한 잔의 차 그러면 이베이 차 그 다음에 뭐 하나의 책상 그러면은 이장 주어즈 뭐 이래가지고 상당히 좀 많았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번 학기에 배운 것 중에서 그 짜이와 그 요의 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운 부분이 있다. 그 짜이라는 것이 동사지만은 뒤에 다른 동사가 오면 개사나 또 부사어로도 쓰인다. 이제 이런 얘기고 또 짜이와 요는 위치가 좀 다르다. 뭐 이런 것도 이번에 배우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뭐 러 있잖아요. 어기조사에 러가 있는데 그것이 중간에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죠. 중간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동사 다음에 러를 쓰고 그 다음에 목적어를 쓴다. 이게 제가 이번 학기에 배운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기초 한자인데 제가 한문 세대라 그 한자를 좀 아는 편입니다만은 이 기초 한자를 보면서 다시 느낀 게 있어요. 부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 부수를 체계적으로 배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전을 찾는데 이 부수는 아주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도금이라는 거 헷갈리기 쉬운 것도 있고 또 유의어라든지 상대어라든지 이런 것도 배울 점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헷갈리기 쉬운 그 한자들이 있는데 이제 저의 경우입니다. 우리가 그 개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개전하고 시사하고 헷갈리기 쉽더라고요. 그 다음에 공명하고 우호 이럴 때 이제 이 세조자를 쓰는 거하고 까마귀월자를 쓰는 거하고 이렇게 좀 다르다.
그 다음에 술시라든지 위수가 좀 다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후라는 것이 뭐 제후에 봉했다 뭐 이렇게도 하고 또 기후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후가 변했다. 이럴 때 이 후자가 헷갈리기 쉬운 글자다. 그 다음에 도금으로서는 이제 모과라고 있잖아요. 모과는 실과망신은 모과가 시킨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목과라고 써놓고 모과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도 있고 통찰이라는 게 있는데 이 꿰뚫어 살피다 이런 통찰이 있어요. 그런데 통찰이 두 개가 있어요. 통할 통자가 있고 동이라고 써놓고서 읽는 통찰이 있어요. 근데 이게 동이라고 실제 발음도 하거든요. 뭐 어떤 무슨 동 이렇게 우리가 지명 얘기할 때는 동이라고 읽잖아요. 이것이 이제 잘못 읽으면 동찰이라고 읽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뭐 통곡이라는 것도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슬피 우는 것도 있고 아프게 우는 뭐 통곡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을 배운 것이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중국어 3인데요. 여기서 이제 배운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 수량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말에는 농구를 한다든지 배구를 한다든지 축구를 한다든지 그럴 때 대부분이 뭐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는 걸로 통일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어는 안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농구를 한다 그러면 딸란추 그러거든요. 딸란추. 이거는 손수변에 고물의 정자를 써놓고서 따라고 한단 말이에요. 농구는 손으로 하기 때문에 딸란추라고 그러고요. 그러면 축구는 발로 하는 거는 이제 발족자변에 이렇게 쓰는 찰척자라고 있는데 이것을 중국어에서는 티주추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경기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문장을 보면은 그 영어하고 비슷한 데도 좀 있고요. 문장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은 워샹 진티엔 취 이웬 칸 이성 이제 이런 문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워는 이제 주어로서 자기가 말이죠. 자기가 샹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오늘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한다. 의사를 만나보고 이제 진찰을 한다. 이런 거를 얘기할 때 그 순서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가 헷갈릴 때는 순서를 잘 기억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먼저 마시는 게 아니라 차를 마시기 전에는 거기를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거를 먼저 표현하고 차를 마신다. 이제 이런 얘기죠. 이제 그런 것이 이번에 이게 제가 배우고 느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는 중국 문화 산책인데 이거는 설명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4년 동안 배웠고 또 중국에서 살기도 했고 이래서 이거는 아주 또 쉬운 과목입니다. 이거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오늘 이 기말고사 후기를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제 성격이 좀 용두삼이라고 그럴까요, 작심삼일이라고 그럴까, 뭘 진득하게 끝까지 잘 못하는 성격인데 이번에 기말고사를 끝으로 해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늦게 대학을 졸업하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 남한테 대놓고 자랑할 일은 아닌데 근데 제 스스로는 좀 대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 마무리 짓지 못하면은 이것도 또 용두사미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로 해서 이 기말고사에 관한 말씀은 아마 드릴 기회가 별로 없을 듯합니다. 오늘은 기말고사 후기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